예, 안녕하십니까. 내일 3월 12일, 3월 15일 내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교대역 특검 사무실에서 이 특검은 JTBC 손석희의 태블릿 PC 증거 채택을 포기하라 집회를 엽니다. 근데 뭐 내일 마침 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비나 우산들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가 다 좋은데 하여튼 뭐 내일만 또 마침 비가 오는데 뭐 비 와도 당연히 할 건 해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성명서를 하나 발표하고 왔는데 뭐 태블릿 PC 조작의 총괄 편입니다. 그리고 이 성명서는 내일 특검 사무실에 전달을 합니다. 제가 이제 와서 밝히지만은 특검이 원래 이 JTBC가 조작한 태블릿 PC 말고 이게 자꾸 이 조작 의혹이 거세지니까 2017년 1월 11일 그때 이규철 특검보가 장시호가 제출한 또 다른 최순실의 PC가 있다. 태블릿이. 그거 들고 나왔다가 박살났잖아요. 출시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2015년 8월부터 썼다는데 이미 그건 삼성이 출시하기도 전에 무슨 최순실 PC를 썼냐 이렇게 되니까 TV조선을 통해서 이재용이 직접 선물로 최순실 줬다 막 헛소리 막 하다가 나중에 결국 최순실이 남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가서 개통했다. 역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대리로 이렇게 하려면은 그 사람이 직접 개통해서 최순실을 주면 되지. 그 사람 주민등록증을, 그것도 남자예요, 남자. 남자 주민등록증을 들고 가서 LG텔레콤에다 가서 개통하자 그러면은 그거 해줍니까, 그걸? 개인정보법 완전 위반인데? 그러고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요, 손석희의 태블릿 PC 이외에 자신들이 이상한 거 꺼내든 것도 다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 성명서에다가 제가 내용을 담았는데 일단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손석희가 조작한 태블릿 PC를 박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증거 채택을 불허하는 게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지난 2월 27일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30년 구형을 하면서 태블릿 PC가 과학적으로 최순실 것으로 입증이 됐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이 특검이 지금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하나는 2012년 6월 25일 최순실이 찍은 셀카 사진이 있다. 두 번째는 독일에서 2번, 제주도에서 1번 태블릿 PC 위치 동선과 최순실이 맞는다. 4년 동안 딱 3군데서 맞았다. 이게 무슨 냉장고가 아니잖아요, 태블릿 PC가. 들고 다니는 건데 365일 거의 다 맞아야지 정상이죠. 근데 4년 동안 3번 맞았다고 지금 최순실 거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 중에 한 번은 또 틀렸어요. 독일에서 2번, 제주도에서 1번인데 그 제주도에서 1번은 지금 1년 전, 날짜가 안 맞습니다, 전혀. 그리고 최순실이 찍은 셀카 2012년 6월 25일 최순실과 지인들 모임에서 조카 장승호의 5세 여아가 막 태블릿 PC로 셀카를 찍고 다녔습니다. 셀카가 있다고 최순실 거라면은 그 태블릿 PC는 장승호나 장승호 딸이 것인 게 맞는 거죠. 더 많이 찍었는데요. 그리고 김기수 변호사가 이제 좀 의혹을 제기했는데 최순실 셀카 각도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5세 여아가 자기를 막 찍다가 옆에 있는 최순실도 이렇게 찍어줬다. 이게 지금 김기수 변호사의 좀 추론이죠. 하여튼 이거 가지고는 최순실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지난번 최순실 1심 재판 때는 이경재 변호사가 계속 이 의견서를 내면서 증거 채택을 막았는데
이번에는 국선 변호인이다 보니까 물론 강철구 변호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증거로서는 너무 많이 훼손돼서 가치가 없다. 근데 이제 국선 변호인이니까 아무래도 이경재 변호사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지금 특검이 그걸 노리고 이때 증거채택을 관철시키겠다, 지금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국선 변호인의 특성상 이게 이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으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태블릿 PC 진상규명위 TF팀이 있잖아요. 김진태 의원이 위원장을. 지금 활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4월 6일 1심 재판 나오기 전에 최소한 본인들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던지 뭐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대규모 국민 보고대회 열던지 이래서 이 태블릿 PC는 완전히 조작된 거기 때문에 증거 채택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보고대회 열던지 뭘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수 변호사가 좀 해보자고 하는데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이왕 활동 시작한 거 이 4월 6일까지가 핵심인데 이때 왜 갑자기 활동을 멈춥니까? 아 참 이거 자유한국당 TF팀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뭐 도리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디어워치와 독자들이 움직이는 거 말고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특검 사무실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서 노승일의 폭로 관련 김필준과 더블루K의 박헌영이 사전에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는 사이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JTBC가 주장한 대로 우연히 더블루K에 들어가서 발견한 게 아니고 박헌영과 사전에 정보를 듣고 알리바이를 짠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5,891명이 손석희를 증거조작 사건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 즉각 김필준과 박헌영을 체포 수사하라. 이 수사 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내는 기자회견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내일 두 가지 행사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11시 30분에 교대역 특검 사무실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쓴 내용인데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미디어워치 독자분들이 하면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아까 제가 지금 특검 측의 논리 두 개는 이제 깼고 이제 또 하나 뭐 특검이 자꾸 꺼내드는 이제 손석희도 그렇고 정호성이 인정했다. 제3자잖아요. 제3자. 정호성이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뭐 들고 있었습니까? 정호성 얘기는 그건 아예 증거 가치도 없는 거예요. 정호성은 당신이 이런 연설문들 뭐 최순실에게 전달했냐? 그 맞다 전달했다. 그 보통 아줌마 입장에서 연설문을 좀 더 쉽게 좀 봐달라고 그런 요청하기 위해서 전달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 정호성 입장에서는 태블릿 PC가 누구 건지 관계가 없는 거죠. 어차피 문건을 전달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부인은 안 한 걸 가지고 마치 증거인 것처럼 정호성은 제3자인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최순실은 아직까지도 저거 자기가 뭐 써본 적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검에 요청하는 것들은 검찰에게 수사 요청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증거 채택 포기하고 검찰에게 다시 전체적으로 태블릿 PC를 수사를 다시 하라. 일단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 최순실 재판부에다가 이런 의견 냈습니다. PC 내에 존재하는 단지 7개의 GPS 정보만으로는 전체 동선을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려면 해당 기기가 개통된 통신회사인 SK텔레콤의 통신기록과 위치 정보를 제출받아 전체 동선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거 왜 아직까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들리는 말은 SKT가 1년 정도의 그 기록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16년 10월 25일 날 검찰이 입수했을 때 그때 동선 체크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첨단 수사 그 검찰이 한두 번 수사해봐요? IT 기기 딱 들어오면은 바로 개통사에 들어가서
위치 정보 가져와. 이게 기본이죠. 그거 갖고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게 만약에 최순실과 동선이 일치했으면 검찰이 그거 발표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제출하라는 게 아니라 검찰에다가 다시 요구하라는 겁니다. 너 그거 갖고 있지 않냐? 그거 만약에 그거 안 했다 그러면 이거 증거 채택하면 안 되죠. 모든 IT 기기 들어오면 다 그걸 하는 건데 그걸 안 해놓고서 무슨 걸 가지고 증거 채택을 합니까?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가 또 이제 재판부에 냈던 거는 JTBC 입수 시점인 10월 18일부터 안전하게 봉인 보관되어 일체의 사용이나 파일 수정이 없는 무결성을 유지한 채 제출돼야 하는데 다량의 파일 삭제 및 수정이 이루어져 디지털 증거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대법원 판례 2007도 3061, 2007도 7257, 2007도 7257 1심의 사건입니다. 이거 간첩 사건 잡을 때마다 국정원이 IT기기 압수해서 내는데 그때마다 법원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은 증거 채택을 안 해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간첩 봐줄 때는 증거 채택 안 해주고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서 증거 채택 해줍니까? IT기기의 증거 채택에서는 원칙이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김세윤 재판부가 이거는 증거를 채택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답을 안 내리고 그냥 빼버렸거든요, 판결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이거는 증거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 최순실 재판 때 그 판결문 보세요. 이거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는 최대한 노력해서 지난번 최순실 때처럼 판결문에 증거 채택만 안 되면 정말 다행인 상황이에요. 그런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특검에 이제 요청하는 건인데 증거 채택은 그냥 포기하고 지금 특검은 이제 수사를 못 하잖아요. 특검법이 이제 시한 종료돼서 검찰에다가 다시 던지란 말입니다. 검찰에다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418호에 다 몰려 있으니까 특검 태블릿 수사 관련 내용이 걷다가 다시 넣으란 말이에요. 다시 수사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첫째, 김필주는 10월 18일 태블릿 입수했다는 그날에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의 사진을 심었습니다. 이걸 그 당시 최순실 재판 때는 뭐 하나 정도 심은 게 뭐 어떠냐 뭐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거 뭐 언론 보도로만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그때 얘기한 게 도대체 그럼 김필준이는 장승호 사진을 어디서 구했냐. 그러니까 그 당시 특검 측 주장은 아니 어차피 태블릿 PC에 있는 거니까 그거를 뭐 만지다가 뭐 삭제했다 넣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우연히 삭제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삭제했으면 가만둬야지 그걸 다시 심어요 그거를. 그리고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지금 국가수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겁니다. 외부에서 이 사진은. 이거 수사해야죠. 증거 조작. 그리고 바로 지금 그 특검 측 주장대로 장승호 사진 뭐 우연히 삭제해서 심었다가 아니고 사진 폴더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사진 폴더. 원래 사진 폴더를 보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죠. 최순실과 관계된 정유라니 뭐니 이런 사진들이 많이 있으면 그건 최순실께 맞는 거죠. 지금 한 장도 없잖아요. 사진 폴더를 왜 삭제합니까? 손석희가. 청와대 고용 PC로 사용했으면은 그 청와대 사람들 사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증거를 완전히 인멸해버린 거예요, 이거, 증거를. 장승호 사진 하나 심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진 폴더를 통째로 삭제했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두 번째, 김필주는 태블릿 PC의 비밀 패턴을 자기와 똑같은 L자여서 한 번에 우연히 풀었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14만 분의 1입니다. 14만 분의 1. 14만 분의 1을 김필준이가 한 번에 돌파해요. 이것도 공범 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 번째, 아직도 지금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김필준은 누군가 사전 주문해 놓은 태블릿 배터리를 삼성 A센터에서 구했다. 이를 사전 주문한 인물은 누구인가? 누군가 사전에 주문해 갖고
기한인 2주가 넘어가자 김필준이 사왔다. 이게 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회 취재 결과인데 사전 주문한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이거 박헌영이 아닙니까? 한정석 위원도 뭔가 더 K스포츠 재단에 관련된 인물인 것 같다 그랬는데 10월 4일부터 박헌영이하고 김필준하고 술 먹는 사이. 그거는 이제 노승일의 주장이고 그 이전부터 술 퍼먹었을 수 있죠. 이거 박헌영이부터 다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그리고 다섯째 2014년 3월 30일자 4월 1일자 태블릿으로 청와대 행정관들이 신문고 홈페이지 관련 논의를 한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청와대 행정관들이 이 태블릿 PC로 신문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 이메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열어본 기록이. 이걸 최순실이 쓴 겁니까? 청와대가 공용 PC로 쓴 겁니까? 그래서 국가수도 이 태블릿 PC는 공용으로 쓴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제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던 노승일 전 부장이 JTBC 김필준과 박헌영 과장의 관계를 폭로한 건 이건 WK 사무실에서 김필준이 우연히 발견했다는 알리바이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단서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은 2017년 1월 11일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가 또 최순실 거라고 질렀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규철 특검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나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게 많다. 이규철 특검보가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저는 언론에 대해서만 발표하고 이렇게 사적으로 질문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특검하고 검찰이 태블릿 PC 조작의 공범이라고 떠들고 있었는데 그 특검의 대변인이 그렇게 친절하게 저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런 어떻게 우리를 조작했다고 누명을 씌우냐고 화를 내야 될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기자들에게만 브리핑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규철 특검보를 제가 전에 본 적이 없는데 저하고 언제 여러 명 같이 만난 적 있던가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친절했으니까 내일 특검 사무실 가서 우리가 이걸 제출하는데 답변을 하세요, 특검. 특검은 지금 우리가 지금 내는 이 성명서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그냥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특검은 즉각 태블릿 PC와 저장된 관련 문서 증거 채택을 철회하고 JTBC 손석희와 김필준 등을 검찰이 다시 소환해 증거 조작 관련 재수사할 것을 요청하기 바란다. 특검은 이거잖아요. 태블릿 PC가 넘어와가지고 검찰이 이게 최순실 게 맞다 했을 때 그거 다시 확인 안 하고 그냥 계속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증거 조작 관련 전면 재수사 들어가도 이 검찰에서 지금 이거 담당한 검사와 몇 명이지 솔직히 특검까지 걸려들 사안은 아니거든요. 방조죠, 방조 그냥. 특검이 분명히 확인해야 될 거 확인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확인하라는 겁니다. 검찰에다가. 이거 다시 수사해라.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최순실이 그 태블릿 PC 증거 채택 안 됐는데도 20년 맞았잖아요. 그거 당신들 지금 박 대통령은 25년 때리는 게 목표 아니에요? 일단 태블릿은 빼고 다시 논의하자는 겁니다. 괜히 그 손석희랑 같이 위험한 벼랑 끝으로 같이 빨려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특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내일 11시 30분 교대역 특검 앞에서 뵙겠습니다.